이혜훈 후보자는요, 도로교통법 등을 어겨서 쉬운 건이 넘는 과태료를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준법 의식이 형편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포함해 51건의 과태료와 1건의 범칙금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와 법칙금은 합쳐서 총 280만 원이 넘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의 시발점이기도 한 부분은 바로 보좌진들을 향한 갑질 그리고 폭언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나 이 비판 댓글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보좌진이나 인턴 직원에게 그야말로 인격 모독성 폭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또 보좌진들에게 이 비판 댓글을 삭제하는 등의 업무를 지시한 것은 물론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접 댓글을 다는 작업까지 지시를 했던 그런 정황도 드러났었는데요. 관련해 2017년 본인에게 이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되자 당시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댓글을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녹취가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보도본부 한라인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건을 천천히 수사하는 게 무치 봐주기 하는 것처럼 그런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응을 하라고 보좌관 통해서 시켰는데 그 내가 안 시켜도 해야 되는 거고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을 털어도 기소할 만한 거리를 못 찾았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런 댓글을 달아야지. 그게 아직도 전달이 안 된 거야? 댓글 대응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수없이 얘기해도 이렇게 전달도 안 되냐? 당시 보좌진들은요, KBS에 이 후보자 지시에 따라 수사기간 내내 댓글 작업에 나섰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여지없이 고성과 폭언이 날아왔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관련해 앞서 저희 TV조선을 통해 공개돼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 후보자 폭언 녹취와 전직 보좌진의 증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거의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사람을 좀 악에 다친 듯한 이 개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어요. 24시간 새벽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극해서 검색하고. 참 좋게 표현해서 댓글 작업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여론을 조작한 거고요. 결국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을 자신의 측근 보좌진을 통해서 그 여론을 돌리려고 시도한 그런 여론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혜훈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공인의식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 따르면은요, 이 후보자 국회의원이던 시절에요. 거쳐간 보좌진이 모두 87명이었고요. 그중에 57명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건 같은 동료 의원들의 이 평균 보좌진 교체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후보자의 이른바 갑질 행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야권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소명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자료들은 내놓질 않고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야당은 여차하면 19일 청문회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19일로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자료 최종 제출 시한은 어제 오후 5시까지였는데요. 야권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천 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받았지만 748건만 답변이 도착했고 이 중에서도 50%가 넘는 415건에 대해서는 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실정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나 부동산 특이, 증여세 의혹 등 100억대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이 부실했습니다. 새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나 병역 특혜 등 이 부모 찬스 의혹에 대한 자료 역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이 핵심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대부분 미제출한 상황에서 가족이 헌혈에 참여한 횟수 같은 자료만 또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야권에선 이런 상황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온 이혜훈 후보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장남 위장 이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하십니까? 예.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 지적도 계속 이혜훈 후보자는 어제 이 국회에요,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그 서면 답변도, 그러니까 그 청문 요구 그러니까 요구받은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 답변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도 이제 주요한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지금 이게 야당의 평가입니다. 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논란에는 업무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뒤늦은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이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배우자가 신청한 거란 점을 강조했고요. 국가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며 적극 협조해 적법성을 인정받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새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는데요. 대부분 개인 신상과 관련된 개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